육조 당경 9번째 시간입니다. 오조께서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서는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시며 이윽고 신발을 가지고 개를 문질러 치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도 아직 자성을 보진 못했다. 그리하여 대중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주께서 몰래 방앗간에 오셔서 제가 허리에 돌을 매달고 쌀 찢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쌀이 익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이제 오조 홍인 대사께서 해능 스님을 찾아왔죠.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제자를 한번 시험하러 가셨습니다. 쌀이 익었느냐 이러셨어요. 쌀, 익을 쌀이 있을까요? 물론 쌀이 익었느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느냐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거는 이제 말 따라가는 거고 해능 대사님의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하나도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해능 스님의 살림살이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쌀은 익었습니까?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것은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죠. 법상입니다. 아, 내가 공부가 됐구나. 쌀이 익었구나 하는 건 뭐야? 법상이죠.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공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현실이 되죠. 이게 사실이 된다 이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단지 이러할 뿐이지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하는 것은 바로 분별이고 망상이다.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공부를 점검하려 들잖아요. 그쵸?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 아니면 아직 공부 시작도 못했는지 그거를 우리들은 스스로 점검하려 든다 이거죠. 그게 잘못이라 이거야. 그거는 이미 이것을 이 자리를 떠나서 망상의 길로 흘러간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아는 것은 다 망상이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쌀이 익었다면은 스스로 이 쌀이 이게 쌀인데 이 쌀이 스스로 익었음을 증명해낸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서 확연하게 보여주죠. 그러할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쌀이 익었어. 나 공부 엄청 잘하고 있어. 나 공부가 무르익었거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공부는 헛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게 뭐 공안이었을 거예요, 아마. 풀리지 않는 공안이 있었는데, 이제 스승과, 공안이 스승과 제자 간의 법담이잖아요. 그 스승이 제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게 법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가르친 게 아니지 보여준 거죠. 법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 가르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단지 보여줄 뿐이죠. 보여주는 거하고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이 제자한테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법담에 스승이 제자를 불러다 놓고 이것이 법이다 이러고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법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까서 입에 넣어주는 거와 같다. 이렇게 스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삼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거를 삼키면 큰일 납니다. 제자가 그랬어요. 스승이 먹여주는 바나나를 꼴깍 삼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또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 내가 먹여주는 바나나를 꼴깍 삼키고 먹어봐야만 바나나 맛이 단지 짠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가 또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그 맛을 안다면 더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 공안을 듣고 참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스승이 법을 가르치면은 그것을 내가 냉큼 받아 먹고 받아 먹어야만 그 맛이 짠지 싱거운지 단지 알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거를 받아 먹고 그 맛을 안다면 왜 큰일 날 일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 제자가 답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스승과 제자 간의 선문답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왜 그 제자가 그리 대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봐야만 이게 아주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확연해야만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그 공안의 법담이 소화가 되는 거라고. 어떻게 이 법은 우리가 말하는 이 법, 이 마음은 어떻게 무슨 맛인지를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쌀이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아는 것은 아니다. 바나나를 먹고 그 맛이 짠지 단지 아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법상이죠. 아, 바나나가 참 달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준다고 이 법은 줄 수도 없지만 스승이 제자한테 이 법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지만 준다고 이것을 냉큼 받아먹는다. 그거는 뭐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 또한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래서 받아먹을 수도 없고 받아먹고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제자가 답을 한 거예요. 스승보다 제자가 훨씬 스승하지 않아요? 응? 스승은 이게 법이야. 이거라니까 이걸 냉큼 받아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는 그걸 받아먹지 않았죠.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아무런 모양이 없는 것을, 아무런 맛이 없는 것을 이것이 단지 쓴지를 어찌 알겠냐 이거죠. 이거는 모릅니다. 그게 오죽하면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모르는 이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모르는 자체가 있는 거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 말을 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 제가 올린 쇼츠에 누가 댓글을 달았길래 전철 안에서 잠깐 들여다봤는데, 본래 일이 완벽했음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이 육지단경의 설법이었어요. 본래 이렇게 완벽하거든요. 본래 일이 이렇게 완벽했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 법문 내용을 듣고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생각만 쏙 빠지면 본래 이렇게 완벽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 말을 따라간 거죠. 그쵸? 나라는 아상. 이 쏙 빠지면 본래 이렇게 완벽하구나. 그건 뭐야? 그건 생각이라 이거지. 생각. 그건 말을 따라간 일이라 이거야. 그렇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자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리라 이겁니다. 근데 그분은 제 말을 따라가서 이해를 한 거죠. 그럴듯하게. 아, 나만 쏙 빠지면 본래 이렇게 다 완벽하구나. 이 자리에 진짜 이렇게 딱 와보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나는 내가 아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본래 이렇게 완벽했어.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마저도 생각이고 그마저도 분별이니까. 그러면은 그 한 생각을 내가 잡고 있는 꼴이 되죠. 그게 아니라고. 그 어떤 것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방편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말을 따라갑니다. 지금 육주단경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 5조 홍인 대사님과 그 6조 대사님의 주고받은 법담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방편 삼아 제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항상 여기에 있다 할 수도 없는데 어찌됐든 본래 우리가 다 진짜 이랬거든요. 오늘 제가 오면서 전철 타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또 그런 생각이 아직도 저는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무슨 또 썰을 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완벽하게 싹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 이거죠. 왜? 가서 1시간 썰을 풀어야 되니까 할 얘기도 없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문득 가서 뭔 얘기를 할 얘기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집에서 여기 법당까지 오는 게 이미 설법을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방편의 얘기지만 우리 도바님들도 집에서 여기 법당까지 오신 그 자체가 이미 공부 다 하신 겁니다. 무슨 공부를 더 하겠냐 이거죠. 그래도 이렇게 마주보고 우리가 눈을 껌뻑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게 이 현실, 이 실제함, 이 자체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저는 육지 해능대사님의
그 법문을 빌어서 제가 방편상 한 말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듣고 있는 자체가 이거거든요. 더 이상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뭘 숨기고 뭘 보여주고 할 그런 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 법을 이겁니다. 이 법을 보여준다고 제가 방편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여줄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법인데. 아니야, 나는 법을 몰라. 나는 아직도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어. 그렇게 자기가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생각도 다 이거기 때문에. 본래 이렇게 완벽했다 이거지, 본래. 아무 문제 없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와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떠드느냐, 이런 이제 공감이 오죠.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이 자체로 그냥 만족스럽고 즐겁다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원하는 거 없이 그냥 살게 되죠.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해능대사가 답을 했죠. 쌀이 익었느냐 이러니까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비진한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되돌아보니 제가 한 공부를 되돌아보니 항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나. 이 법이 완벽하게 딱 사라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법이라는 게 아직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이 법이라는 걸 아직 잡고 있는 뭐 미세 번뇌라면 미세 번뇌고 아주 자그만 그 집착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근데 저절로 이 법이 이렇게 딱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나면은 그 미진했던, 항상 뭔가 모르는 그 미진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저절로 딱 말끔해져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말끔해져야만 이제 찾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어떤 공부라는 어떤 착을 내가 갖지 않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해능 대사님처럼 아직 뭐 추수는 했어. 추수는 했는데 쌀이 다 익으니까 추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채로 친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락을 그걸 다 날려버리고 알갱이만 쌀 알만 남기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그게 이소식인 거야, 이소식. 체험을 하고 첫 체험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10년이 필요하다, 20년이 필요하다, 공부는 장기전이다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항상 미진하거든요. 스스로는 알아요.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그 정도는 본인이 알죠. 왜? 자기 거니까. 남의 것이 아니거든. 남의 것은 이건 쌀이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유추할 뿐이죠. 아, 내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해능 스님도 아직 이제 채로 치지를 못해서 말끔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주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내리치고는 가셨는데 저는 곧 조사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삼경을 알리는 북이 울리자 저는 오주가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주께서는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막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는데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역조 해능대사도 금강경 시장통에 가가지고 나무를 팔다가 그 말에 첫 체험도 문득 왔잖아요. 그죠? 모험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에. 근데 아직 채로 치지 못했다 하니 또 이제 오주 대사께서 설법을 한번 해주신 거죠. 모험 없이 마땅히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에 또 한번 쑥 내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모험 없이 처음에 첫 체험을 했을 때 모험 없이 마음을 내라 했을 때는 이것을 한번 확인한 거고 확인한 그것이 아직은 말끔히 딱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야, 자기가. 그 경험이, 그 첫 체험한 경험이 또 완벽하게 사라지는 일이 또 나머지 공부입니다. 그걸 지금 해능대사님이 체험을 하신 거죠. 모험 없이 마음을 내라 해서 한 마음이 이렇게 쑥 내려갔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방아를 8개월인가 쪘잖아요. 방앗간에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이 한 말씀에 그 머문 없이 마음을 내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사라진 거죠. 그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끔하지 않지. 말끔하지 않거든. 뭔가가 이렇게 꼬리가 달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체험을 하신 분들이 지금 상태가 그러실 거라 이거지. 뭔가 말끔하지 않아. 뭔가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 그런 그 미진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한번 이렇게 탁 떨어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완벽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탁 개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은 사라집니다. 없어요. 본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그 자체가 사실은 긁어부스럼이었다. 근데 이미 일어난 긁어부스럼을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조차 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중생심으로 살다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한번 내 마음을 찾아봐야겠구나 하는 긁어부스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소식 이렇게 딱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또 다른 긁어부스럼이에요. 근데 그 첫 체험하고 또 다른 그 긁어부스럼이 원상복귀돼서 아무것도 없이 딱 제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순간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죠. 부스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본성대로 이 맨날 본래 면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그 긁어부스럼의 병을 치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공부라는 건.
그러니까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것이더라 이거죠.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이 이것이니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것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완벽하게 부스럼을 다 치유하고 여기 와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온갖 모든 만물이, 온갖 법이 뭐야? 만법이잖아. 온 만법이 모두 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자체니까.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해능 대사께서 또 한번 문득 이렇게 꼭지가 딱 떨어지는, 진짜 모든 통밋이 딱 쑥 빠져서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와보는 또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크게 그렇게 두 번의 체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법이 이겁니다 했을 때 문득 딱 이 자리에 한번 자기 살림살임을 자기가 확인하는 그 체험이 한번 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문득 이 확인했던 이 자리가 사라지는 그 체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두 번의 체험으로 나뉘죠. 모두들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체험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확연히 듭니다. 아니,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걸 찾아 헤맸지? 하는 것이 확연해지죠. 근데 마지막 또 두 번째 이 확인한 법이 또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깨달음마저도 생각이었고 망상이었구나. 공부마저도 망상이고 분별이었구나. 이게 확연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다, 공부다, 뭐 깨달음이다, 뭐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다 이제 현실화되죠. 그러면 이 자체가 현실화된다 이거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체가 딱 현실화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그리하여 오죽게 여쭈었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법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 말이 자기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얻어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물론 얻어듣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꼴이죠. 우리 해능 스님께서 배움이 없다고 글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저절로 술술술술 이렇게 나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 본래 이렇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긁어부스럼만 내지 않았으면 본래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깨끗했죠.
그게 스스로 자명해져요. 또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은 절대 생길 수도 없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생긴 것은 뭐야?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우주 만물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생긴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생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거라는 게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라는 게 있으면 생하고 멸하죠. 근데 이거라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방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왜? 이게 이 자체니까. 여기 있으니까. 저만 생사를 벗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도반님들도 다 똑같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사를 벗어나 계시다 이거죠. 나는 빨리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벗어나야지.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그게 망상이라 이거죠.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생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빨리 생사를 벗어나야지. 그게 가장 큰 망상이라 이거죠. 어떻게 몸뚱아리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태어났잖아. 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은 가겠죠. 멸하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은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고. 제 마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라 이거야. 똑같이 이 한 마음이라 이거지. 그 한 마음이야. 이것은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으니까 생가사를 벗어났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편이에요. 이 자리를 빨리 깨달아서 내가 생가사를 벗어나야지. 그런 망상을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만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볼 수도 없지만 이것이구나 하고 이것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그게 바로 풍별이고 망상이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 공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두 손발이 꽁꽁 묶인 거와 같다. 그렇게 평평상 드리는 말씀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느 분이 또 댓글에 그냥 이것뿐이라면 왜 법문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말이 많냐 이렇게 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진짜 사실은 할 못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여기 앉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또 한 말씀 드린 걸 가지고 유튜브에 도반님들이 간절한 도반님이 계시다면 문득 스스로 일으킨 그 긁어부스럼을 한번 치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실 앉아 있는 거거든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근데 선생님이 법이 이겁니다 했을 때, 이 법이 이겁니다 하는 그 선생님의 살림살이가, 선생님의 살림살이라고만 생각을 저도 하고 맨날 법문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선생님 살림살이가 아니라 제 살림살이임을 제가 스스로 확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제가 법은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제가 법은 이겁니다 하고 제 살림살이를 사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 사람의 살림살이지 내 살림살이가 어딨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 하다가 자기가 문득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똑같이 자기 이것이 내 살림살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확신이죠. 왜? 제 경험이니까. 그런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유튜브 한번 듣고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그때 제의 그 느낌이나 생각은, 아니, 어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거든요. 맨날 이건 선생님의 법이 이겁니다. 이건 당연히 선생님 살림살이야. 이러고 저도 법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살림살이가 된 거야. 저절로. 어찌 이런 일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 없이 하나다. 하나의 살림살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자신 있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인연이 되는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 자신감이죠.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한 살림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법은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정보입니다. 했을 때 이것은 저 사람의 살림살이야. 이런 망상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다 싹 내려가면 내가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법이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함께.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미 법이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살아있으니까. 죽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거든요. 생생한 살아있는 법이라고. 이 살아있음에 한번 어떻게 불이 탁 붙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라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2,000명이 좀 넘었는데 그 2,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쵸?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구독자 2,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가 딱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수천 마디를 해도 목이 안 아파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거 내 것이 없이 딱히 하나다.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 한마디 이렇게 딱 오는 일이에요. 이것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 하나다. 이렇게 딱.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냥 하나가 딱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뭘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뭐 여기 생멸하지 않으면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거는 해능대사님의 살림살이죠. 그쵸? 자기 살림살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기 다 있었다고. 언제나. 그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찾았던 것이 가장 큰 망상이었어요. 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모자람 없죠. 모자랄 수가 없어. 모자람 없음이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줘야 된다고. 부족함 없음이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줘야 된다고. 자기가 본래 그러했음을. 공부를 해서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이렇게 완벽했어요.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그래서 찾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뭘 고치고 뭘 변화시키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내가 해내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이렇게 완벽하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나 중생이나 같다는 얘기가 그게 자기가 당연한 얘기라고. 그거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가 않게 됩니다. 본래 그런 분별이 없었다는 거죠. 부처도 없었고 중생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부처라는 생각을 내가 일으킨 거고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가 일으킨 거라고. 어디서?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똑같아. 없어. 똑같은 자리야. 한치도 어긋남 없이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흔들리죠? 그렇죠? 뭐가 없는데 어찌 흔들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요즘 코어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잡아야 안 흔들린다. 그거를 또 막 수행을 해서 막 단전에 길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사라져야만 이렇게 완벽하게 흔들릴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한치라도 잡을 중심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죠. 잡을 중심이 없는 거라고. 중심 자체가 없는 거라 이거야. 근데 무슨 단전에 길을 모아서 중심을 잡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중심이 없어. 중심 자체. 온 세상이 다 중심인데 온 우주가 다 중심이라고. 근데 어디에다 중심을 잡으시렵니까? 뭔가 이거구나를 잡으려고 해서 문제라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 하니까 여기 이런 무슨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와야 되고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게 바보라 이거야. 그게.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냥 중심 없이 온 세상의 중심 자체가 된다 이거죠. 그럼 뭐 흔들리고 할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 세상 자체가 다 중심인데? 응? 털끝 하나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못 하시는 거야. 뭔가 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걸 못 하시는 거야, 그걸. 잡지 말라고. 잡을 곳이 없다고. 그래야만, 중심이 사라져야만, 이렇게 온 세상의 중심 자체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중심 잡을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죠. 이것뿐입니다 하니까, 이거를 얼른 알아서 잡아서 여기에 내가 중심을 딱 잡아야지 하지 마셔라. 그게 가장 큰 방상이고 훈별이다. 그러면 영원히 중심은 유원해져요. 없어요. 이 자리에 와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여기 집중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 잡을 곳이 없다. 어디 한 점에 아까 그랬잖아. 머물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 머움 없이 내는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온 세상이 다 코어, 중심이 된다 이거야.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만법을 만들어내는데 자성 이게 왜? 만법 자체니까. 여기서 모든 게 나오거든. 여기서 다.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다고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창조주라고 방편상 얘기했을까 이것을. 여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일어났으니까 아까 그랬죠. 생멸이라 했잖아. 생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사라진다고. 이 자체는 생멸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생하고 멸하는 일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뿐이에요. 그거는 정지돼 있지 않다 이거야. 일어난 것이 생한 것이 가만히 이렇게 딱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죠. 생했으니까 생한 것은 다시 뭐야? 본래 자리로 돌아가죠. 사라집니다. 그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울고불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거든. 당연히 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만들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만법이. 그렇지만 그도 모든 만법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래야 되나, 저러면 저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때문에, 그쵸? 제 얘기 들으면서 이러면 또 이래 볼까? 또 제가 저래야 된다 그러면 또 저래 볼까? 이러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니까. 그래야 어떻게, 아주 성성한 그 생각의 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로 탁, 이렇게 오게끔 하려는 어떻게 뭐라 그래, 마술이라 하나? 마술이죠, 마술. 제가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법은 이겁니다. 이따가 법은 이게 아닙니다. 이따가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하겠냐 이거죠. 그럼 생각이 어떻게? 한번 쉬죠. 법은 이겁니다만 계속 해봐요. 그럼 이게 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은 또 끌려가서 망상을 떨어요. 그 어떤 것도 다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것도 이것이고, 법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이것이죠. 또 이것도 이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만물이 생하듯이 제가 일으켰다가 다시 일으킨 그 무엇은 어떻게? 여기 이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얼마든지 그래서 84,000대장경이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망상 떨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기 올라오면서 오늘 가서 무슨 썰을 풀까 했다고. 하지만은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이거 아니면 없는데 말을 해도 이것이고 말을 안 해도 이것인데 뭐 1시간 내내 제가 여기 앉아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다 갈 수도 있죠. 이거 다 이거니까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말을 해도 이것이고 말을 안 해도 침묵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또 실수가 체험하고 이겁니다 해서 이걸 딱 한번 확인했으면 이걸 잡고서 이것만이 이것이야 이런 망상을 떨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침묵도 이것입니다 하고 방편을 줄 수 있죠. 침묵도 이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이것이고 온 세상 만물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저만 부리나요? 여러분들도 다 부리고 계셔요. 눈 껌뻑이는 것도 요술 부리는 거고 하품하는 것도 요술 부리는 거고 모든 게 다 이거죠. 이거 아니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 뭐다? 생각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이 돼.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딱 이제 종지부를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법원 모양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맞을까요?